어떤 목표가 있어서 서울에 오신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은 있었죠. 기회 찾으러. 기회 찾으러? 예. 아, 이거는 제가 왜 했냐면, 네. 예. 생활하시던 반지하에서 비가 샜어요? 예. 비가 좀 새더라고요. 물건은 있는데, 네. 젖으면 안 되니까, 네. 이거 수건을 이렇게 깔아놓고, 물이 딱 닿잖아요. 네. 그럼 잠이 깨요. 물 새면은, 딱 자고, 버리고, 또 자고. 또 자고. 교통비 아끼려고 네. 따릉이 탔었던 건데, 이거 2년 동안 700km를 달린 거네요? 그 해 사업 첫 해 한 7,300?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 한 2억 7천 정도?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여기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쇼핑몰로 반지하를 탈출한 30살 강성현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실에 네. 침대가 있네요. 아, 예. 촬영하려고 아. 놔뒀는데 네. 가끔씩 저녁에 네. 또 가기 귀찮을 때 아. 그래서 잡니다. 사무실 뷰가 멋지네요. 아, 아. 예. 사무실은 월세가 얼마예요? 여기는 제 소유. 아, 매매하신 거예요? 예. 어차피 저도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그런 시세 차익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아. 그래서 좀 산 것도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단지에서 오피스 상권 중심에 있잖아요. 예. 매매가 상당할 것 같은데, 여기. 4억 3,500 주고. 아, 4억 3천. 그것도 싸게 샀습니다. 금매로.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쪼레입니다.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고 계세요? 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몇 개가 있을까요? 지금 한 두 채. 아, 두 채요? 이거 포함해서 한 채 더 있는 거. 아, 그것도 혹시 오피스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빌라입니다. 그 좀 재개발 보고 한 거라서. 아, 그래요? 맞아. 본인 소개하실 때 반지하에서 탈출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원래 지하 1층에서 여기서 살았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 잘 곳이 없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청소 스텝 일을 먼저 했었거든요. 올라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라온 지 2019년쯤에 올라온 것 같거든요. 제가 올라올 때 이제 군대에 있을 동안 적금 들어놓은 거랑 네. 대학교 다닐 때쯤에 노점상 같은 거 좀 노점상이요? 했었어요. 막 그거 들고 이제 올라왔었어요, 서울에. 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포항에 살다가 이제 대학교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 수능 6등급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제가 공부 못 해가지고 근데 대학교는 가야 됐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 분위기가 대학교를 안 가면은 인생 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 대학교는 가야겠다. 야, 이제 사립대 중에 좀 등록금이 제일 저렴한 거 네. 찾아가지고 갔는데 부모님도 잘 이제 지체 장애인이시고 아, 부모님께서요? 예, 장애인이시고 예, 중국집 하셨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부담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어쨌든 장학금을 타야 됐었어요. 근데 1학년 때는 좀 학점 따기가 그래도 좀 수월하더라고요. 장학금 어쨌든 타고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실 좀 많이 답답했었거든요. 네. 대학교 오면은 뭐 새로울 줄 알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이제 고등학생 때 수능 점수 잘 따서 대학교 가는 것처럼 왔을 때도 똑같이 뭐 학점 관리하고 뭔가 연장선 느낌? 네네. 이었어가지고 어쨌든 서울에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그냥 올라왔죠.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는 가업을 좀 있기를 바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중국집 하셨는데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본인처럼 살지 말라고. 엄청 바쁘셨거든요. 집에 오시면은 힘들어가지고 맨날 자기 바쁘고 사실 가족 간에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사업을 한 이유도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쇼핑몰 하고 계신 거죠? 예, 온라인 쇼핑몰이 주고 공부 중이시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계시고 에어비앤비. 예. 게스트하우스 청소 일을 했었잖아요. 하면서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홍대 게스트하우스에 일을 하고 있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컨셉에 이렇게 운영하면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반지하더라도 반지하에서 그때 에어비앤비를 처음에 한 겁니다. 아, 반지하에서 에어비앤비를 한 거예요? 네, 방 한 칸을 제가 방 거기 한 살면서 방이 3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월세가 제가 잠만 자고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 한 칸을 어쨌든 활용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주인분한테 전대차 이걸 네.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거기다 이제 진행을 했죠. 그때 제가 쇼핑몰 준비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걸 좀 활용을 한 거였죠. 그리고 사실 조명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당근마켓 같은데 이제 중고로 나온 거 중에 좀 상태 괜찮은 거 찾아주고 넣고 친구류도 이게 보면은 안티박테리아 네. 건조기 같은 것도
막 돌아가는 모습 사진 같은 거 놓고 네. 그런 걸 막 어필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 채우긴 했었어요. 혹시 월세가 얼마였어요? 50만 원 정도 됐어요. 이제 에어비앤비로 낼 때는 얼마 숙박비를 받았어요? 하루에 그래서 좀 주말이랑 평일이랑 좀 다르긴 한데 장박이랑 그런 게 좀 다른데 하루에 5만 원 정도. 하루 5만 원? 좀 창조 경제네요. 홍대 반지하는 아직 운영 중인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살다가 네. 누수 문제 생겨가지고 네. 그럼 에어비앤비는 지금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똑같이 홍대에서 하고 홍대에서. 있습니다. 빌라 거기 룸도 3개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네. 다인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밀접을 하다 보니까 좀 꺼려할 것 같아요. 고객 입장 생각해 보면은 집 전체를 빌리고 싶어 하겠죠. 사실 제가 쪼개면은 수익률은 더 높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공실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집 전체를 돌렸는데 아예 공실이 없죠.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네. 저는 몰랐는데 일반 주거 공간에서 상업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나 봐요. 그 외에 전대차 계약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아. 월세로도 가능하고요. 네. 이게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주인만 따라. 동의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 한다고 하면은 건물주 뭐 많은 줄 아시는데 네. 그거 아니에요. 건물을 통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한 줄 알았는데 빌라 한 호실을 이용해서 방 3개를 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실 제가 처음에 게스트하우스 청소 일할 때 청소 일이 무슨 도움이 될까 내 인생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덕분에 저는 청소 외적인 경험을 공짜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체크인 하면서 또 캐리어 들어주면서 여기를 왜 선정했고 여기 왜 왔고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니즈를 이제 찐 니즈죠. 사실은 그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하나 더 서울 강남 쪽에 좀 병원이랑 연계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숙박업을 좀 더 크게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쇼핑몰을 2020년 1월 달부터 하셨잖아요. 예. 쇼핑몰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초기 자본이 좀 적게 드는 사업을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왜냐면 돈이 없었으니까. 네. 또 책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야지 성장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진을 봤을 때는 사입을 하신 거니까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구매 대행이라던가 네. 위탁 판매라던가 네.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예. 사입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장사랑 사업 관점에서 봤을 때 사업으로 연장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돈이랑 시간이랑 바꾸는 느낌? 그리고 성장을 하기가 좀 불리한 구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마진율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매출은 많이 나올 수 있더라도 실제로 세금이랑 뭐 뗄 거 다 떼고 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좀 낮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진입장벽이 많이 낮잖아요. 네. 사실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이 가격밖에 없거든요. 이 해외 구매 대행 자체가 올려져 있는 이미지 자체를 가져오는 거니까 네. 그럼 똑같은 상품인 거 뻔히 아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일 싼 거 사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출혈 경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상품을 또 등록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국에서 많이 하시는데 중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국어를 없애고 이제 번역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은근히 일이 많이 들거든요. 제품 수명 자체가 짧으니까 네. 계속 올려줘야 돼요. 계속 올려주다 보면은 시간이랑 돈이랑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성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성장하기가 좀 힘들죠. 쇼핑몰 처음 하셨을 때 판매하셨던 상품이 뭔가요? 이제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마스크를 팔아야겠다. 처음에 매출 네. 바짝 빡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마스크 팔아서 번 거거든요. 지금 막 상품 예전에 등록한 거 생각하면은 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사실 판매 방법을 몰랐으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이제 사입을 해야지 이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2020년 초반에 마스크 좀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때 엄청 돌아다녔었죠. 동대문 쪽도 많이 갔었고 화곡 네네. 또 쪽에 유통단지. 예, 그쪽에도 많이 갔었고. 예, 그래서 그때 나오는 대로 계속 해서 팔았었죠. 얼마나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50만 원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마스크 그때 초창기 때는 그때 마진율이 정말 어마어마했었어요. 그 덕분에 그래 초기에 제가 매출이 얼마 안 됐었잖아요. 네. 그때 이거 덕분에 제가 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아이템들을 팔았는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이제 마스크도 저는 결국엔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에어비앤비 준비하면서 필요한 인테리어 소품들 같은 거 이제 떼서 팔았었고요. 최대한 부피가 작은 거 위주로 했었습니다. 쇼핑몰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 한 해 2억 넘게 매출 나온다는 게 어떤 로직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광고비를 그만큼 많이 집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광고비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광고비를 하나 안 쓰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도 광고비가 쓰기가 무서웠었어요. 광고비로 만약에 욕 맞은다면 어떡하지?
이제 광고 없이 팔 수 있는 걸 연구를 많이 했었죠. 알아보시면서 나온 답이 뭔가요, 그러면?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시장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 인테리어 소품을 잘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알아봤잖아요. 네. 알아보면서 이 수요를 많이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판다랭크나 이런 거 수요량 이런 거 막 보시는데 네. 그거는 물론 참고 용도로 하기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장을 알면은 어떤 상품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요. 보통 상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 이유가 고객이 원하는 걸 이렇게 팔아야 되거든요. 네. 솔직히 판다는 거는 본인 입장 기준인 거고 사업을 한다면은 반대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사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할까?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악성 재고가 안 남아요. 사실 제가 여기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이 제가 매출 규모에 비해 큰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르게 빠져요. 제가 중국 창고를 또 두고 있는데 아, 중국 쪽이에요? 예. 거기는 어쨌든 여기보다 싸니까 네.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예측을 해야 한 2주 빠르면 좀 1주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기서 빠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악성 재고가 안 남아요. 악성 재고가 저는 지금 한 2박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악성 재고가 있어도 빨리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알면은 잘 팔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채널마다 특성이 달라요. 네. 그러면 악성 재고는 빨리 털어버리려면은 어디에 풀어야 된다. 그런 걸 알면은 이제 좀 빨리 회전율도 높일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대표님께서 월 매출이 총 얼마 정도 되실까요? 브랜드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좀 한 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달 기준에서 네. 8천 정도 나왔었고요. 좀 순수익은 얼마 정도 될까요? 부가세 빼고 그 한 달에 4,800? 소싱 방법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많이들 아시는 1688에서 수입을 합니다. 아, 이거 중국에서 사입하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1688에서도 원청 공장을 찾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 중국 이제 직원이 찾아요. 아, 그러면은 단가 자체가 1688에서 보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1688보다 훨씬 더 싸죠. 아, 왜냐하면은 네. 공장은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판매를 잘 못 하세요. 이제 단가 협상 들어가죠. 그래서 싸게, 최대한 싸게 수입을 해서, 그리고 또 저는 또 제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조가 좋은 게 경쟁자가 없죠. 이 상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수입이랑 제조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세 페이지도 중국 직원이 직원이 만들고요. 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 포인트를 말을 해줘요. 아, 가이드라인을 주고 소고 네. 포인트 잡아주고 네, 이 포인트는 제일 위에, 이거는 밑에, 사진은 어떻게, 포인트는 이거. 그렇게 알려줄 바에는 대표님께서 집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해버리면 저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못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업도 부동산처럼 똑같이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런 걸 몰랐을 때 제가 포장했었거든요. 인건비 아끼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성장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사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더 부가가치 높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한 거고, 제가 그거 하면서도 딱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이거 그러면 내가 부모님 중국집 장사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실제로 중간에 이렇게 설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설 전에 보통 이제 택배 마감을 해서 좀 일찍 내려가는데 내려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포장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그 당시 인건비 아낀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좀 느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기회를 날리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딱 부모님 딱 생각나면서. 부모님한테 항상 고맙다고 하죠. 저희 부모님 항상 중국집 뭐 운영하신다고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뭐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덕분에 저는 그걸 간접적으로 배웠잖아요.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연금도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부동산도 없으셔요. 노후를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는 이제 노동소득이랑 자본소득이랑, 그래서 제가 또 부동산에도 이제 일정 수익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어려웠던 가정 환경이 대표님 사업에 많은 영향을 줬네요. 그렇죠. 예, 제가 저희 부모님도 조리식 건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셨거든요. 그 조리식 건물에 한 3분의 1 정도는 가정집이에요. 겨울에 너무 춥거든요. 외풍 불면은 막 힘드신데도 쉬지를 못하세요. 지금 당장 쉬면은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이 영상을 부모님께서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아, 예, 그렇겠네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눈물 나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부모님 덕분이니까. 부모님 항상 시간 못 내줘서 미안하다,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못 도와줬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잘 못 키워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잘 키워주셨으면. 여기까지 키워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빨리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특히 좀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살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건강 챙기면서 좀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